님은 지난번에도 빅트 컴퓨터를 추천을 해서 이미 지금 20% 넘게 수익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. 네, 네. 맞습니다. 빅트 컴퓨터가 좋아서 원격 1호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. 사실 오늘 시장 상승과 함께 많은 종목, 많은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.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역시나 원격 의료와 관련한 그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. 때문에 이쪽 섹터를 찾아보니 역시나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. 먼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,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. 먼저 네, 오늘 전해진 이슈 두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. 일단 정부가 이 대한의사협회와 들어서 그 협회 의정협의체를 지금 다시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.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은요. 좀 중단이 됐었죠. 2021년 2월부터 좀 중단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약 2년 만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해졌었습니다. 재가동된다고.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나 원격 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전망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.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름이 그래요. 네이버 전 대표 또 카카오 전 대표 그분들이 닥터나우에 합류한다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비대면 진료, 즉 원격 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 제도적으로 제도화할 가능성,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높게 작용할 부분인데 더불어 본다면 이 부분들도 있습니다.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까지 이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를 해왔었던 입장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의료계도 이제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.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이런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섹터 전반에 기대감을 작용하고 또 종목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소식들 전해지다 보니 관련주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.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했느냐? 바로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. 오늘 약 16%대의 급등을 나타낸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시그널을 충분히 보내왔습니다. 이미 직전 고점이죠. 네, 직전 고점대를 뛰어넘으면서 탄력이 한 차례 나타났었고요. 윗꼬리를 그렸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봉으로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제 쉬어가는 과정을 보자니 바로 직전 고점대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. 지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강한 탄력을 나타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더불어 보면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유비케어, 여러분 친숙한 종목이죠. 이 종목도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. 이 종목도 오늘 16%대의 아주 강력한 탄력을 나타냈는데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은요. 고점과 고점대들을 연결한 하락 추세였습니다.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였습니다만은 오늘 강한 탄력을 나타내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것이죠. 이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시그널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확인이 해볼 수가 있고요. 더불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케어랩스도 지금 16%대의 급등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 잘 다지는 모습에서 탄력을 나타냈다는 말이죠. 이렇게 이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관련 이슈들이 얼마만큼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는지 어찌 보면은 증명을 한 케이스였고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좀 움직인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 이슈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. 먼저 이 부분들입니다. 바로 이동통신 3사가 바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지금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.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이 시장 자체의 규모만 놓고 본다면은 이 자체도 사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2025년이면은 600조 가량의 그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요 이동통신이 3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음에 놓고 본다면은 이 정부 같은 경우에도요. 지원을 하고 나섭니다. 물론 이제 비록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400억 정도를 5년간 지원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. 물론 이제 정부가 지목하고 또 육성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. 다음입니다. 참고해 볼 사례는 바로 중국이에요. 중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미 원격 의료 이와 관련해 허용을 했습니다. 이 허용한 이유 본다면은요.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. 바로
6배 정도로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. 돈으로 본다면은요. 6년 전에 비해서 한 347억 위안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돈으로 보면은 이게 6조가 지금 넘는 6조 3천억이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 또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7억 명이 넘어간답니다. 네,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다라면은요, 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네, 종목별로도 탄력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. 아직 결과 같은 건 안 나왔습니다. 전국, 본격적으로 뭐 허용을 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속 가능한 그 이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.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장은요,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입니다. 이 말은 뭐겠습니까?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죠. 많은 섹터, 많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. 이것들을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한데 아마 하단에 아마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노란톡 오시면은 이런 원격 의료와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또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